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유튜브 강주 CBS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인분들 보니까 주말에 벌초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몸살 났습니다. 그러십니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그 생활 법률 상담에 많이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로 그동안에 이제 고마움 표시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명절 선물 관련된 택배와 관련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가품 택배 그 요청의 경우에는 가격을 운송장에 미리 기재해 놓지 않으면 5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50만 원이 예. 최고 보상액이다. 네, 분실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송장은 꼭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네. 일단 두 가지를 가지. 먼저 이제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택배를 이제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배달 사고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실 사고가 비중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고 이제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주제가 이 분실 사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자주 있는 문제는 경비실에 보통 이제 택배를 많이 맡겨놓잖아요. 물건을 맡겨놓으라고 했는데 퇴근하고 경비실에 들려 보니까 생각했던 그 물건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경비실에 계시는 이제 경비원 분에게 이제 여쭤보면 모르겠다, 안 왔다. 그 이제 장부 보고 떠들어 보고 기재 안 돼 있다. 나는 저기 택배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못 받았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지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택배회사 책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예. 네.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경비업체 그 경비실에 계신 직원분들은 택배 물품을 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이제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비 그렇죠. 아저씨들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의 편의상 이제 관례가 된 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택배업체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을 전달, 인도할 이제 완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수취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도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에 맡겨놓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온라인 쇼핑몰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경우에 그 택배회사를 그 구매자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하는 쇼핑몰에서 임의로 이제 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택배업체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적으로 지게 된다라는 처음 것도 물건을 주문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네, 지게 되는. 택배회사의 이제 책임 범위는 문을 열고 당사자에게 손으로 그 물건을 건네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네. 예. 그럼 이제 집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갈수록 좀 택배도 이제 진화하는 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이제 도착을 하겠다라고 문자가 이제 알림을 미리 해주시는 하긴 거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명시적으로 그 택배 그 기사분하고 통화를 자주 하시게 되는데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수취인의 지시가 있었다면은 택배회사에 이제 인도 의무는 소멸이 되는 거죠. 네.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지시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면은 택배회사의 책임이 이제 인정이 되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면 제가 집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오케이를 안 했는데 집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네, 더러 그러시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 동의를 해야 인도 의무가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택배회사에서는 집 앞에 뒀는데 못 찾겠다. 아니다. 우리 기사분이 수취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이제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은 결국엔 이제 증거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통화가 녹음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택배 표준 약관을 보면요. 그 물건을 받은 뒤부터 14일 이내, 2주 이내에 택배 업체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주 내에. 예, 그래서 명절 연휴를 다 지나시고 그 택배가 온 날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택배회사에다가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신다든지 그 공식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시는 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배상 가액을 둘러싼 서로 그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전제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관한 부분에서 배상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제 그 택배 특히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적게는 뭐 3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굴비나 한우 세트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까지 뭐 되는 3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게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물건 구매 금액 그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우 세트를 특별히 더 좋은 걸로 뭐 울릉도에 뭐 흑우 같은 거는 뭐 몇십만 원, 뭐 50만 원까지 간다고 네. 하는데 이거를 보냈는데 뭐 분실 사고 일어나서 택배 회사에서는 뭐 한우 세트가 보통 뭐 시가에서는 15만 원 정도 하니까 그것만 배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50만 원 다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송장에 보면 물품 가액을 이제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그 물품 가액에 따라서 추가 운임료를 받기도 합니다. 네. 아예 서비스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것도 있죠. 뭐 고가는. 예를 들어서 뭐 병품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 자체를 별도로 이제 해서 운임료를 몇 배를 뭐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운송장에 기재된 가액대로 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면 그 금액만큼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자체가 증거가 돼가지고 네. 뭐 운송 가액란에 30만 원을 기재를 해놨으면은 물품이 됐으니까 운송장 30만 원 기재된 거를 보여주면서 택배회사에 30만 원 청구를 하면은 금액 가지고는 이제 논란이 꽤 이제 줄어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물품 가액을 그 기재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고가품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제 50만 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택배 아까 표준 약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약관에는 물품 가액을 미기재한 경우에 택배 회사의 책임의 상한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뭐 도자기라든지 뭐 고가물의 경우에도 물품 가액을 미기재한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는 5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못 물어준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택배 수령인의 수취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과실상계로 배상 금액 자체가 거기서 그 몇 대 몇 비율로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배상 금액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주의사항은 없나요? 그 이제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이제 상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받았는데 이제 해산물 같은 거를 얼려서 이제 왔는데 택배를 하루 이틀 못 받아버리면 이제 이걸 열어봤을 때 상해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택배 회사에다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미 상한 상태로 배달을 해줬냐라고 항의를 했을 때 택배 회사는 기본적으로 발송인 쪽에서 포장 의무가 인정이 되고 우리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상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택배로 선물 보내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